예,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청문회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당이 오히려 검찰과 각을 세우는 분위기인데요. 청문회 직전까지 검찰이 일부 혐의를 밝혀낼지 여부와 함께 몇 명의 증인이 청문회에 설지 관심입니다. 네,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선거제 개혁 법안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4당은 환영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도 청문회 사무실에 준비 사무실에 출근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도로 저희들 기자들한테 통보가 됐는데 출근한 장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장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출근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수사 압수수색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황했지만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기대한다. 가족 일부가 사실 출국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심정 어떨까요? 저는 아마 당혹스럽다. 이 부분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국 지금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송구하다, 사과는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청문회 준비단에도 검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법무부 직원들도 나와 있고. 어찌 보면 이제 법무부에서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무부 쪽에도 알리지 않은 거니까 결국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본인이 이제 어찌 보면 지휘하게 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전혀 자신이 몰랐던 부분이라.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통지했냐 안 했냐 부분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벌이라든 정치인을 수사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뭘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아마 모든 신경이 인사청문회에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할지, 어떻게 해명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의혹이 되면 어떻게 반박을 할지 이거를 다 준비하고 있었고. 수사를 하더라도 그렇죠. 수사는 이후 거로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 청문회도 아직 이제 날짜 바로 잡히기 다음 날 바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당혹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고 그 조국 후보자 본인 외에는 지금 아무도 그 속의 심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 국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할 것 같고 이미 조국 후보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정권 내지는 그 진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별하고 있는 상황이라 본인 의지와 생각과 또 상관없이 이 국면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최초는 가짜뉴스다라고 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가 조금 지나서 아니한 판단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개혁을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했다가 어제는 급기야는 당황스럽다라는 표현까지 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통령과 정부 이런 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무언지 본인 스스로 좀 여전히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할까요? 저는 충분히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혼자 몸이 아닌 상황이라 그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전에 알리지 않은 부분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원래 알리는 것이 아니다, 급습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된다라는 입장까지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조국 전 민정수석은 후보자죠. 그럼 박상기 장관이 있어요.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야 되는 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검찰 출신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한 게 이런 어떤 거를 그동안 어떤 협의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라는 게 물론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법무부와는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부분은 이제 법무부에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라인이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예전에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청와대 민정 라인과 보고를 했느냐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우리 여당이라든지 청와대 쪽 반응을 보면 제가 보기에 사전에 아마 사후에 압수수색한 이후에 아마 보고를 하지 않았나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어서 또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글쎄 아무리 검찰이 독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저렇게 판단해서 진행을 했을까라는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청와대만큼 있지만 그 안에 정말 몇몇 안 되는 핵심이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이만큼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얼마 안 되는 핵심이 있는데 그분들도 몰랐을까? 그분들하고도 협의가 최소 합의는 아니었어도 협의 내지는 통보 같은 건 없었을까? 알았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어디선가는 교감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사실은 그 조국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 우선 청문회 이전에 지금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자진 사퇴 내지는 지명 철회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뭐 낙마의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좀 강행의 방법이 있을 텐데 만약에 청문회를 지나고 나서도 여론이 크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통령한테 월곳이 부담이 바로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최종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권력의 핵심 부분은 고민들을 했을 거고요. 이게 어쩌면 검찰 수사로 나타났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좀 저는 해봅니다. 조금 반대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봤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뭐 여당이 이거 반발하고 아니면 청와대는 그냥 간다 이러지 않거든요. 당연히 누구든지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가족들까지도 압수수색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법무장관을 해도 되느냐 이런 여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청문회가 어렵게 그러니까 사실은 청문회 일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청문회 어렵게 잡혔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비리 관련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특별히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정황도 있고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총장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었을까? 정말 이건 꼭 필연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뭐 살아있는 권력이든 아니면 뭐 수사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영역이냐면 정치와 사법 수사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인사청문회 영역이 아니라 그러면 평상시라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지난 2주일 동안 계속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 모든 뭐 언론이든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논의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어쨌든 의혹을 제기한 입장이었고 저는 뭐 그건 언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하냐 마냐 언제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게 수사 절차로 넘어가면서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측에서 뭐 인사청문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미 뭐 수사로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와서도 수사 중이니까 답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이미 정치 영역에서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좀 무의미해져 버린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수사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예. 왜 하필이면 인사청문회 바로 일주일 앞두고서냐 이런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검찰 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좀 반발의 표현이었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의문을 갖는 게요. 일단 조국 수석이 갖는 이미지가 전 수석이 갖는 이미지가 이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어쨌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예. 사법 개혁의 핵심은 일단 검찰의 힘 빼기인 것이고요.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뭐 검경 수사권은 결국은 검찰의 힘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하필이면 또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다음 날이었단 말이죠. 구상안 발표 다음 그렇죠. 날이었죠. 다음 날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든 사람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쨌든 조국 수석이 가게 되면 검찰과의 갈등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그런 의도도 일종의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정치적인 의도를 저는 아마 많이 파악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그냥 수사를 하는 분이라서 이게 파장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갈지 청문회를 어떻게 갈지 이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뭐 혐의가 드러났으니까 수사한다 이것만 생각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박 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출근길 표정 보셨죠? 바로 승용차로 전화, 주차장으로 예. 가고 얼굴 표정 그러니까 예. 승용차에서 전화하는 거 사진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글쎄요 심기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을 피한다 저희들이 좀 알치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 압수수색 건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총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굉장히 전국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조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언론 노출을 좀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현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게 여권의 마지막 그 전략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쭉 보면은 처음에는 그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여권 측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됐지만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마지막 이제 검찰의 반발이다라는 걸 갖고 여론을 어떻게 그 돌려볼까라는 마지막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개혁 대상인 검찰이 이마저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흔들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검찰이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몰아가면서
마지막 여론의 추이를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어제 오늘간에 있었던 뭐 댓글 뭐 공방이나 이런 것들도 지지자들이 마지막 이게 그 응집을 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답을 생각이 좀 합니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잘 얘기하면 이제-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만들어서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잘 기획된 쇼다는 건데 저는 뭐 그게 왜냐면요. 이게 가족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출입금지 당하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알려지면 그동안의 언론에서 단순히 이제 의혹 제기하는 것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압수를 해갔다는 얘기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기획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다른 총장이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런 걸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처음에 말씀처럼 이제 이게 오히려 의혹을 덮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요. 이 지금 뭐 개혁도 반개혁도 아니면 지금 SNS상에서 벌어진 논쟁들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니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라 어떻게 사실 그거를 기획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수사하기 전부터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 SNS에 움직이는 분들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어쨌든 지지. 이거는 기본의 가족의 문제이지 조국 후보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획해서 지지자들까지 한 번에 같이 움직인다. 이건 제가 보기에 너무나 상상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검찰의 그 압수수색이 좀 전에 말씀 주신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불가피 조국 후보자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10명 이상의 장관 후보자를 그냥 임명 강행을 했는데 조국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안 된다고 판단해서 버린다? 그러면은 모든 부담이 올곧이 대통령한테 오는 거예요.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불가피 이거는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만들 장치가 하나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제가 되려면 지금 상황이 반대로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청와대도 그냥 가는 입장이고 조국 수석도 사퇴 생각 없고 여당도 그냥 가는 입장인데 수사를 계기로 해서 만약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불가피하게 본인이 뭐 사퇴해야 되는 국면이다. 랐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뭐 그런 분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이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맞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예, 가족 출국 금지 사실 공개했던 내용도 그렇고요. 부산대 의전원의 노 교수에 대한 그 압수수색 이후에 그 내용이 좀 공개됐던 그 부분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 위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그 전에 여러 사건을 쭉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자, 참. 정개특위 전체회 회의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가 좀 잠시 상황을 좀 정리해서 시상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날치기 처리를 하면서 헌재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총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전체 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 의원들이 와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장제원 한국당 간사와 또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 간의 입씨름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토론을 전결을 했고 바로 어제 안건 조정에서 의결됐던 내용이 전체위에서 다시 한번 가결, 의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편안이 일단은 정개특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서 이 본회의로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자, 한국당 보셨어요? 간사 장제원 의원이 크게 반발을 네네. 했습니다.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게 국회냐라고 소리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 때도 이런 그렇죠. 모습이 많이 네네. 보였었습니다. 근데 정기특위 다시 이제 연장이 되고 회의가 진행이 된 이 상황에서도 그런 모습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예전처럼 동물국회는 아닙니다. 처음에 패스트트랙 했을 때 그 몸싸움 하던 거 지금 수사로 간 거 보십시오. 그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국회 선진화법을 잘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예전처럼 뭐 방망이 뺏거나 뭐 몸싸움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봐도 그래도 진일보 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헌재로 간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사유를 삼을 것 같아요. 이게 안건 조정 심의에 원래 90일 하게 돼 있는데 왜 90일 안 해주냐? 합의 처리해야 되는데 왜 합의 처리 안 해줬냐 이건데 합의 처리 뭐 관행이니까 법이 아니고 90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살아 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정개특위는 8월 말에 끝나버리면 그 밑에 뭐 안건 소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저는 오히려 이걸 헌재로 끌고 갔을 때 오히려 기각이나 각하가 거의 뭐 100% 확실한데 그냥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방금 나경원 대표가 복도를 나가면서 의원총회장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국당이 의총을 열 것 같고요. 정개특위 이게 선거제 일부 개정안이 이제 법사위로 가게 됐는데 지금의 어떤 조국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 어떤 또 이 얘기를 하고 또 여당과 각을 세울지 그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이제 의총 결과를 봐야 되지만 사실은 지난 그 5월부터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가 이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명분이라는 거는 그 운동 시합을 해야 되는 선수가 룰을 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게 무슨 얘기냐라고 예. 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강하게 그 대응하는 의견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주로 잡혀 있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향후 전국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 아닌가 싶은데 예. 아쉬운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으니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남은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사위 최장 90일 토론 이후 이제 본회의 의결이 가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이제 실력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했던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쉽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원내투쟁을 하면서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대응을 해왔나 뭐 이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좀 결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은 또 다시 파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뭐 청문회는 그대로 갈 것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사 시작했을 때 안 할 것처럼 보이콧 하냐 마냐 하다가 예. 하는 걸로 갔어요. 일단 합의를 했었고 이거 다시 또 번복하게 된다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하냐 이런 얘기. 어제도 좀 갈등이 그렇죠. 있었죠. 갈등이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게 90일은 아마 이제 야당이 지금 법사위이기 때문에 90일 갈 걸로 봐요. 근데 예비 후보 등록이 12월 17일입니다. 그러면 12월 초 전에는 의결이 돼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선거구거든요. 선거구 획정이 돼야 내가 어디로 나갈지 알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불가피하게 어쨌든 12월 초에는 아마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미 또 나가 있어요. 만약에 장외투쟁 안 나고 있다가 장외투쟁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미 지난주부터 나갔잖아요. 또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기국회 되고 뭐 조국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또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약간의 뭐 갈등은 있겠지만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본회의 의결 시점이 굉장히 많이 당겨진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예상보다 그게 본회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 17일부터 이제 각 지역구별로 이제 예비 후보들이 뛸 텐데 사실은 그 공천이 마무리되는 건 2월 말 3월 초까지도 미뤄져요. 공천이 임박한 시점에 공천 결과에 따라서 의원들의 이제 표결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11월 달, 12월 달로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공천을 앞둔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이전 그 지도부 의견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점점 더 야당으로서는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판단이 되네요. 심상정안이 이제 받아들여졌잖아요. 네네. 정의당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희들이 뭐 데스노트 이야기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전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당이 협조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거제 문제는요 아마 조국 후보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문제예요. 계속 어찌 보면 뭐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아니고 비례대표를 늘렸을 때 정의당이 그래도 좀 이익을 본다. 그러면 예전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이고 어쨌든 제3당들이 좀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는데 예. 선거제 관련해서 아마 이제 우리 당과 정의당이 그동안 연대해온 거는 그동안 계속 해온 얘기입니다. 조국 후보와 관련 없는 얘기라서 그거를 제가 보기에 뭐 예. 조국 후보 데스노트와 연결시키는 건 아니라고요. 아마 정의당 내에서도 보면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반대 찬성이 갈려 있어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 지지자들도 보면은 임명 찬성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내 상황과 관련된 것이지 아마 제가 예. 보기엔 선거 뭐 제와 관련된 걸로 아닌 걸로 보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게 투표를 하게 되면 뭐 사실 지금은 여야 4당이 같이 만들어낸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만 총선 앞두고 야권발 정계 개편 움직임이 또 생기게 나면 또 이것 또한 우리가 또 어떻게 예측을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아닙니다만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아닌데
뭐 아마 한국당이 다른 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법사위에서. 법사위는 어쨌든 한국당의 시간입니다. 9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 다 폐지하자, 줄이자 예.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예. 하지 말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통과될 상황이 되면 한국당 측에서도 대안을 내놓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대안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런 꼭 물론 지역구를 뭐 늘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 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지금은 어쨌든 확정된 게 아닌데 지금 이제 눈앞에 나왔거든요. 당장. 예. 그러면 한국당에서 더 좋은 안을 갖고 나올 걸 봅니다. 예, 하나만 짧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어서 또 그 증인 신청 청문 요청 송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5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또 아마 또 여야가 또 싸울 것 같아요. 지금 25명, 10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10명 안팎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은 가족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채택 어떻게 될 걸 예상하십니까? 그거마저도 굉장히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족들은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많이 양보안을 냈어요. 근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정개특위 영향이 또 어떻게 미칠지 모르고요. 예. 근데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의혹은 사실은 가족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또 너무 많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이 어렵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조금 의견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